정말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라면이 세계를 휩고 있다. 전 세계 라면 시장 1위. 한국. 5년 연속 수출 증가. 작년만 12억 달러 돌파. 불닭볶음면. 100개국에서 연간 10억 개 판매. 특히 동남아시아는 지금 K라면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태국, 베트남을 넘어 이제 라오스까지 K라면의 열기가 번지고 있어요. 라오스의 한국 라면 수입액은 지난해 25% 이상 증가하며 태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한국 라면은 태국 라면보다 무려 6배나 비싼 가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사람들은 기꺼이 한국 라면을 선택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라오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빠르게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오스 청년들의 SNS를 뜨겁게 달군 K라면 챌린지. 유튜브와 틱톡에서는 불닭볶음면 도전이 유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가는 영상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는 한국 라면이 입고되자마자 품절. 라오스 대형 마트인 빅시몰과 세븐일레븐에서도 K라면 코너가 따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쏨차이입니다. 쏨차이는 K드라마 덕후였어요. 그는 이태원 클라스,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드라마를 보며 한국 문화를 동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생충에서 짜파구리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그렇게 맛있나? 궁금해진 그는 라오스 마트에서 한국 라면을 찾아 나섰어요. 라오스 대형 마트 빅시몰을 돌고 돌았어요. 드디어 한쪽 코너에서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가격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태국 라면은 0.26달러, 한국 라면은 0.98달러, 거의 6배나 비쌌어요. 이렇게 비싼데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겠어. 그는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을 한 개씩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입 먹는 순간,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야. 국물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깊고 얼큰한 감칠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쫄깃한 면발이 씹히는 느낌도 환상적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젓가락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그날 밤 SNS에 한국 라면 처음 먹어본 후기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라오스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의 영상이 바이럴을 타면서 라오스 사람들도 K라면을 찾기 시작했어요. 편의점과 마트에서 한국 라면은 순식간에 동났어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인기야? 진짜 그렇게 맛있어? 라오스 젊은이들은 K라면을 먹는 영상을 올리며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불닭볶음면 도전 영상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한국 라면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 그는 라오스 전역을 돌며 한국 라면을 찾아다녀야 했어요. 편의점 품절입니다. 마트 입고 예정 없음. 온라인 쇼핑몰 한정 수량. 결국 한국 라면은 프리미엄 식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고민했어요. 이럴 거면 그냥 한국에 가서 원 없이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다. 그래, 한국에 직접 가자. 그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는 아직 몰랐어요. 한국은 단순히 라면이 맛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걸. 쏨차이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쥔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그가 살면서 한국을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단순히 라면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직접 보고 느껴보는 거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쏨차이는 창밖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인천공항 첫 인상부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공항 규모, 깔끔한 시설과 자동화 시스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안으로 나오자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곳곳에 외국어 안내판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공항 직원들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이곳은 정말 미래 같아. 비행기에서 내린 지 30분도 안 돼요. 그는 공항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라오스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짜파게티, 진라면, 너구리 같은 다양한 라면들이 가득했어요. 그는 신라면 큰 사발과 삼각김밥을 사서 푸드코트로 향했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용히 식사하는 사람들, 깨끗한 테이블과 정돈된 쓰레기 분리수거, 바쁜 와중에도 서로 양보하며 걷는 모습.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질서정연하구나. 드디어 라면이 다 익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신 순간, 와,
이게 진짜 한국에서 먹는 라면의 맛이구나. 공항 편의점 라면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라면 전문점을 검색했어요. 그렇게 찾아간 곳은 명동에 위치한 라면천국이라는 가게였어요. 이곳은 한국 라면을 더욱 특별한 방식으로 끓여주는 곳이었어요. 가게 벽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K라면 최고. 미국, 한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프랑스, 불닭볶음면 도전 실패. 너무 매워요. 인도, 나도 여기서 한마디 남겨야겠어. 그는 기본적인 얼큰한 돼지고기 라면을 주문했어요. 10분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라면 그릇이 나왔어요. 첫 국물을 마시는 순간, 진한 육수의 감칠맛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건 인스턴트 라면이 아니라 완벽한 요리야. 그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한국인들이 소주를 마시며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 라면 처음 드셔보세요. 그는 한국 라면을 좋아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한국인들은 놀라며 진짜 라면 덕후시네요. 하고 웃었어요. 한국인들은 그에게 라면을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줬어요.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감칠맛이 배가 된다. 날달걀을 풀어서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다. 소주 한 잔과 함께하면 더 깊은 맛이 난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구나. 라면을 다 먹고 그는 서울거리를 걸었어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지하철, 카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스템, 어디에도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거리. 라오스에서는 오토바이가 필수인데 여긴 대중교통이 너무 편리하네. 그는 한국이 단순히 라면이 맛있는 나라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던 그는 당황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작은 비닐 우산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거 쓰고 가요. 감기 걸려요. 낯선 외국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산을 내어주는 모습. 그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구나. 그는 라면 한 그릇을 먹으러 한국에 왔지만 그 이상을 얻었어요. 쏨차이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낀 미래 같은 시스템, 질서정연한 생활 방식, 따뜻한 사람들의 정.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게 편리하고 모든 사람이 친절해. 하지만 한국에서의 완벽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는 라면 한 그릇 때문에 큰 오해를 할 뻔했어요. 그날 밤 그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다녀오느라 많이 걸었어요. 숙소로 돌아온 그는 너무 피곤했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그는 인터넷을 뒤져 숙소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내 작은 라면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곳은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24시간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허름한 실내에서 조용히 라면을 끓이는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니 김치라면, 치즈라면, 짜장라면 같은 간단한 메뉴뿐이었어요. 쏨차이는 고민 끝에 김치라면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주문을 받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이 거의 없었고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친절한 줄 알았는데 그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이 다정하고 친절했는데 이 가게의 사장님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무례한 한국 사람도 있나 봐. 라면이 나오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어요. 사장님은 조용히 라면을 가져다 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쏨차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친절한 한국인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한국에도 기분 나쁜 사람들은 있겠지.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이게 뭐지? 국물은 깊고 진한 감칠맛이 있었고 김치의 숙성된 맛이 완벽하게 녹아 있었어요. 면발도 탱탱하고 쫄깃했어요. 그동안 먹었던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그는 한 젓가락, 또 한 젓가락 먹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지금까지 먹었던 라면과 완전히 달라. 그가 라면을 반쯤 먹었을 때 갑자기 사장님이 말없이 김치를 더 내주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사장님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사장님은 말이 적을 뿐 라면 한 그릇에 정성을 가득 담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김치를 더 주는 것도 외국인 손님이니까 더 맛있게 먹어라 하는 의미였어요. 말은 없지만 라면 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는 순간 한국인들의 겉은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은 따뜻한 정이 가득한 문화를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친절한 나라가 아니다. 따뜻한 나라다. 라면을 다 먹고 나니 사장님이 조용히 맛있게 먹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는 활짝 웃으며 네, 정말 최고였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사장님도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그날 밤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한 것뿐만 아니라 진심이 담긴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그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쏨차이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라면을 실컷 먹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편리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따뜻한 정. 나는 단순히 라면 때문에 한국을 좋아한 게 아니었구나. 한국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야. 공항으로 가는 길, 쏨차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정말 라오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이제 한국의 편리함과 따뜻한 정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라면 한 그릇을 먹으러 왔던 이 여행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렸어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었던 그는 푸드코트에서 라면을 주문했어요. 그는 직원에게 한국에서 마지막 식사라 특별한 걸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직원은 활짝 웃으며 그럼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잠시 후 커다란 라면 그릇이 나왔어요. 기본 라면에 계란, 김치, 고기 토핑까지 듬뿍 올려져 있었어요. 이게 메뉴에 있던 건가요? 그가 묻자 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손님이 한국을 떠나기 아쉽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한국을 꼭 다시 찾아오세요. 나는 반드시 다시 한국에 올 거야. 그는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아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까? 그는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는 반드시 다시 한국에 올 거야. 아니,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렇게 쏨차이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되어 라오스로 돌아갔어요. 라오스로 돌아간 쏨차이는 한 가지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라오스의 한국 라면 전문점을 차리자.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라면을 제대로 알리는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라오스에서 가장 정통적인 한국 라면을 제공하는 가게로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고객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한국 문화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어요. 몇 개월 후 그는 결국 라오스 최초의 K라면 전문점을 오픈했어요. 그의 가게는 SNS에서 가장 한국스러운 곳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대박이 났어요. 이제는 내가 한국 문화를 라오스에 전할 차례야. 그는 오늘도 라오스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정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그릇의 라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는 다시 한국을 찾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국 감동 스토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